민법 총칙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주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에서 보시면 민법 제1편 총칙의 제2장 인이 나옵니다. 이때 인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앞에 자연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권리의 주체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인과 법인을 합쳐서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먼저 제1절에 능력이 나옵니다. 제3조에서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권리 능력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는 출생에 대해서는 전부노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진통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통설은 분만 중, 분만 직후, 분만을 위한 진통이 개시된 때 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이며 뇌사설과 관련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년 개정으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성년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에 있어서 즉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민법 제5조 제1항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은 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취소권자는 민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40조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도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동의나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 즉 5조와 6조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제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9조부터는 성년 후견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라고 나오는데요.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관해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자에서 살펴볼 점이 이제 검사가 나옵니다.
민법은 사법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나오는 이유는 이때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의 취소, 1항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한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교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권리의 주체.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민법상 권리 주체에는 법전에서 보신 것처럼 제2장의 인, 제3장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때 인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는 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특약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등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년과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권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 능력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 능력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법률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나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는 것이 동서가 판례의 입장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민법상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며 관습법도 없으므로 동물이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롱뇽 역시 자연물로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으로서 행위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며 다음으로 볼 것이 이제 책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이 되겠습니다.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분별 능력으로서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 행위를 지지 않는 경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책임을 지도록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능력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소송상의 행위 능력에 해당하는 소송 능력이 있으며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사례 문제를 보시면요. 이몽룡과 성춘향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입니다. 둘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자 양가의 부모는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몽룡의 아버지는 이 부부에게 신혼부부에게 1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성춘향이 임신을 하여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자 이몽룡은 혼자서 아르바이트에서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사장인 변학도에게 찾아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로 살고 소유권은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변학도는 이를 수락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몽룡의 부친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계약에 대한 이웃 사람의 이야기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보시면요.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시기, 출생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경우 진통서열 또는 분만 게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은 그 자체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를 단지 보고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는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뇌사자라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역시 사망에 의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며 이때의 사망신고 역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실종선고제도와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이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주는 것이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으로서 민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사망은 수해나 화재,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관공서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보호주의는 일반적으로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태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해주고 있으며 상속 순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과 대습상속, 사인증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부에게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운전 과실로 B의 처 C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C는 임신 중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태아가 어머니와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사망한 처의 남편인 B는 가해자인 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과 태아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신의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태아는 모체와 함께 사망하였으므로 출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아에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지조건설은 출생 전에 권리 능력을 인정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로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강행 규정입니다. 제한능력자 제도 인정되기 전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가 있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이때 나이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예에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행위를 할 수 있고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근로기준법상에 의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청구 역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 대리인에 의한 강제 근로를 막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1차적으로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가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며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친권자가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민법 제826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으로 의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나 공법상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습니다. 혼인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 출생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8년 10월 5일에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2017년 10월 5일 0시에 성년이 됩니다. 종전에는 행위무능력자 제도로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두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한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로는 피특정 호견인, 피한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이 있습니다. 피특정 호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적으로 이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으며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견인은 다시 정리해보면요.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행위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한정 후견 심판에 의해 한정 후견이 되며 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며 대리권과 취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보시면요.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18세인 A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미성년자인 A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 소유 임야를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A의 채권자 갑이 임야의 매매 대금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A와 함께 직접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받고 이를 본인인 A에게 주지 않고 B에게 주면서 등기 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상 생년월일에는 A가 성년자로 변조되어 있었고 A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B를 상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임야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미성년자이므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7조에 보시면 제1항에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미성년자가 피한정 의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A가 인감증명서상 생년월일이 성년자로 변조되어 있었고 자신이 사장이라고 한 점, 이 속임수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속임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상대방인 B가 입증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상 생년월일이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갑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A에게 주지 않은 채 등기 신청을 위임했다는 점에서 A가 변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므로 이것이 능력자라고 속인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재와 실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